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내비게이션 기업법 쭉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내가 모르는 지역을 가더라도 그 내비게이션 때문에 그거 믿고서 이렇게 다 찾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그 지역들이 있는데 그곳을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 기업법만 알면 어디든 이렇게 가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그 장소를 다니면서 우리가 그 고장에 대한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문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두뇌도 활성화시키고 또 기억력도 다시 회복시키고 하여튼 여러 가지 두루두루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기억법이에요. 근데 이 기억법은 그냥 마구잡이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그 전체 그 지도를 보고 권역별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전체 그 12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그 한 개 권역마다 100개의 장소를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100개의 장소를 어, 그 원리로 치자면은 12개 권역으로 나눴으니까 실제로는 1200개가 될 텐데요.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실제 장소는 0번부터 시작해갖고 1169번까지 그래서 1200개가 조금 안 되는 1169개 1170개죠. 0번부터니까 그렇게 이제 장소들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1170개의 장소를 어떻게 다 기억하냐? 그 무슨 소리 해오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방법이 있죠. 1170개를 모조리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기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100개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다 이렇게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0번부터 99번까지 이제 반복이 되기 때문에 다만 앞에다가 이제 100단위 자리를 가지고 지역을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강남 지역은 0번부터 99번이었었고요. 강북은 100번부터 199번까지였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199번까지 공부를 했어요. 199번 거기서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그 아이스크림 먹었던 장소가 어디죠? 용박 대원 폭포공원. 외국어 예, 고등학교 용마, 외고, 어, 외고, 회원 대원 외고. 외고가 있었고 용마 폭포공원이 용마 있었죠. 북부공원 용마 예, 그 폭포공원. 용마 폭포공원은 뭐로 유명해요? 부고단, 인공원 부고단. 동양 최대의 인공 인공 폭포. 그러니까 인공 폭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거대한 그런 아주 모습을 갖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서 뭘 먹은 거예요? 아이고, 구구콘을 먹었죠. 구구콘. 그래서 거기 장소가 몇 번이라고요? 99번. 199번 예, 199번이에요. 예,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199번까지 이렇게 봤던 건데, 그러면 잠깐 복습 겸해서 제가 그 190번대에 해당되는 장소들 한번 여쭤볼게요. 천상병 시인은 늘 밥을 이렇게 드실 때 뭐를 드셨대요? 생선구이를 드셨죠. 선상구에 예, 술을 좋아하긴 했지만, 우리 요 네 장소 기억하느라고 뭐가 나왔었죠? 구이 구이, 생선구이가 생선구이 나왔죠? 예, 네 생선구이가 나오니까 거기가 몇 번이에요? 192번 190번. 192번이에요. 9이 해가지고 92가 9이 따로따로 쓰면 9이가 되니까 그래서 천상병 시인이 그 공원 그 조성된 거기는 테마 공원은 192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190번 때 공부하면서 또 조선의 유명한 천재 3대 천재 중에 한 분인 누구를 공부를 했을까요? 임시스 김시습이라는 분을 공부를 했죠. 네. 네 김시습은 굉장히 참 어려서부터 두뇌가 명석하고 굉장한 그런 천재였는데 그냥 보통 이런 땅에서 뭐 이렇게 책을 읽지 않고 어디 올라가서 막 책을 읽었어요. 91층 나무집에 올라가서. 예, 예, 높은 나무 위에 있는 그런 집에 올라가서 책을 읽었어요. 좀 독특하죠? 자, 그래서 김시스 그 산책로 거기가 몇 번이라고 했죠? 191번 191번이라고 했어요. 91 해서 91층 나무짐이라는 것과 연결해서 같이 기억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죠. 자, 네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이 막 저 훈련을 해갖고 근육이 아파요. 네 그래갖고 막 거기다 악마 크림도 바르고 그랬는데 자, 네 육군사관학교가 지금 있는 장소가 몇 번이에요? 196번 96번이죠. 96, 근육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연상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여우가 말이야 변신해갖고 막 총을 쏴요. 거기가 태릉 어디예요? 선수촌. 태릉 예, 선수촌 태릉 선수촌이죠. 태릉 선수촌이 몇 번일까요? 195번 195번이에요. 95 해가지고 실제 발음은 95로 되지만 95를 갖다 조금 다르게 약간 변하면 95가 될 수 있죠. 95. 예, 구호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구워낸다.
구호한다라는 말도 되지만 그때 호자가 여후 호자로 보면 이제 구호. 그래서 이 구호라는 말도 많이 저기 하지만 구미호 더 많이 알고 있죠, 구미호. 네. 여우가 막 변신을 잘하는 여우가 있어요. 그런 여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구미호라고. 예, 꼬리가 꼬랑지가 9개 9개 달린 여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변신을 해. 어떤 때는 막 예쁜 선녀가 됐다가 어떤 때는 뭐 아주 흉악한 모가 됐다. 이렇게 막 하루에 몇 번도 막 변신을 하는 그런 구미호가 있어요. 근데 그런 구미호가 나타나서 총을 쏘는 데가 어디예요? 태릉선수촌. 네, 태릉선수촌이에요. 네, 태릉선수촌인데 거기가 장소로 그 번호로는 몇 번이라고요? 195번. 195번이에요. 자, 태릉 선수촌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양성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선수촌이 어디로 진천으로. 옮겼다고 했어요? 진천. 네, 진천으로 옮겼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어떤 교양과 상식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190번대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했어요. 자, 그리고 그 뭐야, 구술을 했는데 잘못했다. 굉장히 사기쳤다 해가지고, 공학산 근린공원. 그 장소가 있었어요. 네, 거기가 어디죠? 공학산. 공화산 공학산 근린공원. 근린공원. 공화산 근린공원. 공화산 근린공원. 무량산. 거기가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197번. 197번. 어떻게 해서 197번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구치소에 갔어요. 구치소. 예, 구치소에 가게 되는데 왜 갔어요, 구치소에? 사기를 쳐서. 그치. 저기 뭐야, 내가 이렇게 저기 굿을 하면은 목이 너무 치료되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내라고 해갖고 이제 막바른 그 거의 뭐 죽음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물불 가리지 않고 이제 뭐든지 살게 해준다면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굿을 했어요. 그런데 굿을 한 낫지 결과 않았어요. 병이 나야 되는데 병이 낫지 않고 결국에 뭐 그 가족이 죽었다든지 뭐 이런 사고가 생긴 거예요. 그럼 가족들이 그 무당을 가만히 안 두겠죠. 네. 고발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사기 굿으로 구치소에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만들어냈던 거죠. 그래서 그 봉화산 근린공원은 도당굿이라든지 뭐 이런 굿들을 많이 하는 장소인데 거기가 바로 몇 번이라고요? 197번. 1번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190번부터 199번까지 한 개씩은 다 안 훑어봤지만 안 본 장소도 있지만 이런 요령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강남과 강북을 마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핵심은 역시 서울이니까 서울에 이제 장소를 지금 200군데를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지금 여기 지도 보이시잖아요. 여기 가운데에 지금 보면 특별시 있고. 서울특별시가 있죠. 그리고 서울특별시 주위로 이렇게 굉장히 넓은 면적이 있는데 여기가 다 어디냐면은 경기도는 경기도는 면적으로 상당히 크고 실제 경기도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인구수를 다 더하면 서울 인구하고 거의 같거나 뭐 그럴 거예요. 면적은 어마어마하게 넓지만 자 그래서 이 경기도는 총 여기 보면 무슨 시 무슨 시 갖고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 이 시가 28개 시예요. 이 시 숫자를 이렇게 세보면 그 다음에 이 시 말고도 구도 있는데 이 참고로 같이 알아두시면 좀 도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는 연천군, 그 다음에 가평군, 양평군 이렇게 세 개의 군이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경기도는 몇 개의 시가 있다고요? 28개의 시예요. 여기 뭐 파주시, 양주시, 고양시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이 시들을 다 합치면 28개 시가 돼요. 여기 왼쪽에 지금 1번부터 11번까지 써놨잖아요. 얘네들이 다 그 시인데 여기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작으니까 여기다 그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번. 1번 여기 있네요. 포천하고 양주 사이에 여기 1번이 있어요. 여기가 뭐냐면 동두천시. 동두천시라고 그렇게 글씨를 쓰기가 나빠요. 여기가. 그래서 이쪽에다 빼는 거예요. 자, 이건 서울에 여기 서울하고 같이 붙어 있는 데가 여기 2번 또 있네요. 2번은 뭘까요? 의정부시. 의정부시. 자, 여기 의정부시는 왜 이름을 의정부라고 했을까요? 부대찌개. 어? 부대찌개? 의정부 하면 부대찌개를 우리가 잘 알아요. 자, 서울이 한양이잖아요. 한양. 네. 그죠? 여기가 정부가 있어요. 정부.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그 뭐랄까 뭐 조금 이렇게 의인법 뭐 우리 그 전에 학창 시절에 의인법 같은 거 배우잖아요. 네. 의인법은 뭐냐면 동물이나 사람. 인형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사람으로 사람. 하해가지고 하는 그런 기법이 의인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의자는 좀 이제 가짜 뭐 모방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렇게 애들이 그 인형 갖고 잘 놀잖아요. 네. 그 인형이 바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놀 수 있는 장난감으로. 그렇게 사람처럼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갖고 이제 그 역할을 저기 한 건데
여기 제가 이 의정부시를 기억하시라고 지금 잠깐 그런 배우 스토리를 이야기해 드린 거예요. 서울특별시에는 정말 정부가 있겠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서울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정부를 임시로, 임시정부 같은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전에 뭐 상하이 임시정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저기 학창 시절에 배웠는데, 그런 차원에서 여기 서울에 가까운 아주 인접한 데다가 정부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정부시. 의정부라는 거예요, 의정부. 예, 의자가 그런 의자예요, 여기. 여기 정부가 서울에 있어. 그런데 서울 바로 옆에 여기에 의정부시를 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정부시는 그런 내막도 갖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지금 다시 정리하면 경기도는 전체 몇 개의 시로 되어 있다고요? 28개. 28개, 28개. 28개시. 그리고 군은 몇 개? 3개. 네 개. 네.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평군, 양평군. 네, 이렇게 세 개 군이 있어요. 그러면 세 개 군하고 28개 시하고 합치니까 결국에 몇 개예요? 31개. 하나. 예, 우리가 한 달을 보통 얘기할 때 한 달 30일 30일. 얘기하죠. 30. 30. 네. 30을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뭐 한 달은 큰 달. 31일도 있잖아요. 그죠? 네, 큰 달. 자,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 공부를 지금 해오고 있고 하신 분들 이미 있으시니까 대답해 보세요. 자, 여기 숫자 30 하면은 뭐를 떠올려요? 해시태그? 삼성. 삼성전자를 떠올린다고 그랬죠? 네. 삼성전자. 야, 네. 삼성전자, 삼성전자. 삼성전자 이거를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네. 이렇게 왜 30인데 무슨 삼성전자 막 얘기를 하고 이럴까 봐 지금 그러실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처음이신 분들은. 자, 원래는 삼형전자라고 해야 돼요. 삼형전자. 실제로 삼형전자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거 안 끊어지네. 그런데 삼형전자는 아주 그 소규모의 그런 그 뭐랄까 전자회사예요. 근데 우리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된 기업으로 삼성전자를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네. 이 삼형이라는 게 이게 3하고 0이잖아요. 그래서 삼형전자라는 회사가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삼형전자 대신에 뭘 생각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삼성전자. 이게 국제 기업이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규모가 글로벌 기업으로. 그래서 항상 숫자 30인 장소가 나오면 뭘 생각하라고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떠올리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31은 어떤 해시태그를 가져요? 3.1운동. 예, 3.1운동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는데 많이는 안 드려서 잘 기억을 못하고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이스크림 중에 여기 3일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베스킨 라빈스. 오케이, 베스킨 라빈스. 매일매일. 네, 베스킨 라빈스. 자, 그러면 유니센 베스킨 라빈스, 왜 베스킨 라빈스가 30일일까요? 매일매일. 술은 한 가지 맛. 응? 맛이 별은 한 가지 맛. 맛이 31가지 맛이야. 왜 31가지 맛을 했을까요? 매일매일 다른 아이스크림. 날짜별로 한 달, 네. 31일 동안 자기네 아이스크림은 매일매일 그 자기 그 날짜에 따라서 선택해서 먹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기네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아이스크림은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골라 먹을 수 있어요. 해가지고 하나의 그 브랜드, 그렇게 해서 베스킨 라빈즈 해갖고 31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출발이 되는데 우리는 이 숫자 31을 보면은 그런 걸 생각하라고요. 3일 운동도 생각하고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소에다가 그거를 엮어가지고 스토리를 붙여서 거기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장소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경기도 얘기하다가 여기 이제 그 해시태그까지 얘기를 했는데 자, 경기도는 전체 여기 지금 몇 개의 시로 돼 있다고요? 28개. 28개의 시하고 그 다음에 3개의 군. 네. 이렇게 해서 전부 31개. 31개예요. 자, 베스킨 라빈스처럼 그런 거하고 매칭시켰나 어쨌든 하여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거 다 할지 모르겠는데 경기도가 워낙 넓어갖고 예,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딱 자르기는 어려운데 이렇게도 안 되고 이게 딱 저기 뭐야 두부 자르듯이 칼 자르듯이 이렇게 경기도를 나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근데 워낙 넓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경기 북동하고 경기 북동하고 경기 남성. 음, 남성.
남서라는 말은 조금 그렇다. 서남 뭐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요거 지금 그은 선을 기준으로 이쪽을 북동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북쪽이고 이쪽으로 가면 강원도겠죠. 오른쪽으로 가면. 네. 예, 그래서 경기 북동이라고 했어요. 이게 경기 북동은 면적은 넓어요. 그런데 여기 사는 사람의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유명한 장소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하여튼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기 북동에 넣기는 그래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서쪽에 더 가깝다고 봐야 되는데 이쪽에다 넣었어요. 왜? 이쪽에 경기 서남 쪽은 굉장히 너무 도시도 많고 그 사람도 여기 많이 거주를 해요. 어. 그래갖고 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쪽을 포함시켜야 돼. 용인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북동 남서로 하자면 여기 광주나 이천까지 이렇게 가야 될 거예요. 근데 이쪽에 워낙에 면적은 넓지만 이 사람들이 인지할 만한 그런 중요 장소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인위적으로 그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경기 북동과 경기 서남 지역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경기 북동은 몇 번부터 시작하냐면요. 200번부터 몇 번까지일까요? 100번 단위로 100단위로. 299? 예, 299. 299번까지가 바로 뭐예요? 경기 경기 북동. 북동 지역이에요. 음. 음. 자, 그래서 200에서 299니까 전체 장소가 몇 개예요? 100개. 100개가 되죠. 자, 그러면 자, 299 다음에는 뭘까요? 300. 300에서부터 어디까지? 399. 399까지. 여기가 바로 경기 남성. 서남이에요. 남서. 이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우리는 이제 여기부터 할 거예요. 경기 북동 지역부터. 자,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전체적으로 다시 또 이 지도를 많이 익히셔야 돼요. 눈에. 제가 처음에 그 공부할 때 서울 그 한강 중심으로 해갖고 강북, 강남 얼마나 많이 봤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 그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한강 이남에는 몇 개의 구가 있었어요? 하면은 12개? 11개국. 11개구가 있었죠. 그리고 강북에는, 한강 이북에는 14개국. 4개. 14개구가 4개. 있었죠. 그래서 14개. 서울 전체는 몇 개의 구가 있어요? 4개국. 응? 25개. 그렇죠. 25개구가 있었잖아요. 25개구가 있는데, 내비게이션 기억법으로 하려니까 25개구를 몇 개로 줄였어요? 20개. 20개구로 줄였잖아요. 20개구. 그래서 강남에 10개구, 강북에 10개구. 네. 있어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은 항상 10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저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진법이 몇 진법일까요? 집법. 네, 10진법이에요. 10진법은 몇 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0번부터 9번까지. 그죠. 0번부터 9번까지가 바로 10진법이에요. 10진법 하면 우리 예전에 들은 생각으로는 1번부터 10번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아니죠. 0번부터 9번까지가 9번까지. 법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컴퓨터는 뭐 이진법을 쓰는 기계다. 그래갖고 저기 하는데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숫자는 두 개뿐이 없어요. 뭐 써요? 0하고 1하고. 0하고 1이에요. 0하고 1. 그래서 0과 1을 갖다 조합해갖고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자료들은 전부 다 이렇게 0과 1을 쪼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진법 하면 예전 우리 공부한 그 생각으로는 거기가 다 뭘 얘기하냐면 1번부터 10번을 10진법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0번부터 9번까지예요. 그런 그 방법으로 여기도 다 적용이 된 거예요. 자, 200에서 299도 앞에 2자를 떼버리면 00에서 99까지죠. 네. 그러니까 0에서 99라고 하면 돼요. 같은 거예요. 네. 자, 경기 서남도 보면 300에서 399인데 3자 떼면은 00에서 99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 몇 개예요? 100개. 여기도 100개, 이쪽도 100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각 지역마다 100개의 장소에 해당되는 걸 저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개의 장소를 공부하다 보면 그 지역에 관계된 여러 가지 역사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사회라든지 뭐 종합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다시 기억도 회상시키고 뇌세포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때문에 못했지만, 내비게이션 기억법이 좋은 점이, 어떤 좋은 점이 있다겠을까요? 치매 예방되고. 치매 예방했는데, 뭐 그 치매 예방은 이제 내비게이션 기억법 말고도 또 다른 기억법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비게이션 기억법이 장점이 하나 있어요.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예, 맞아요. 순서에 맞게 할 수 있다는 거. 0번부터 9번까지 했으니까, 내가 이것만 매칭시켜서 하면,
어떤 거 순서를 갖다 기억을 해야 될 때 틀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은 막 순서 기억하려면 막 첫머리를 따서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내비게이션 기억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그 증거를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 보는 학생들, 또 우리 일반인들 같으면 어떤 자격 시험 같은 거를 응시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이제 수험 공부 많이 하는데 그때 그 기억할 때 이 기억법에다 넣으면은 순서대로 기억하는 거는 뭐 일도 아닌 거예요. 아주 혼동하지 않고 잘 기억할 수가 있어서 그런 쪽에 아주 유리한 그런 기억법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그거 적용하는 거는 또 이제 시간 될 때 그때 제가 또 이렇게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아침에 경기도 전반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여쭤볼게요. 경기도는 전체 몇 개의 시로 이루어졌다고요? 28개. 28개의 시와 3개 군. 3개의 군으로 네.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28개의 시는 기억하기 어렵죠? 네. 28개가 많으니까. 근데 3개 군은 기억할 수 있겠죠? 3개니까. 네. 네. 3개 군은 공교롭게도 보니까 여기 연천. 연천, 양평군, 양평, 연천군. 연가, 이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네. 네.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이렇게 3개 군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전체 시는 몇 개라고요? 28개. 28개의 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를 보면 그 경기도는 31개의 지자체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군청이 있고 또 시청이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걔네들 합친 것이 31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통령 선거할 때는 그런 거 무시하고 하지만 그 국회의원 선거는 어떻게 지역마다 선출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 수도권 여기 경기도가 굉장히 막강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선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금년과 같은 그런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그 선거구제를 좀 바꿔야 된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어쨌든 뭐 기존에 있던 제도를 갖다 금방 바꾸기는 어려우니까 뭔가 절차를 통해서 바꿔야 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서울을 껴가지고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이렇게 선 하나 그렸었는데 이렇게 그렸는데 네. 이쪽으로는 경기 북동, 이쪽으로는 경기 서남.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성남이나 용인 이런 데가 전부 이쪽 서남 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실제 공부하다 보면 여기 성남 같은 경우는 270번대예요. 용인은 280번대예요. 용인 나오니까 우리 전에 한번 배웠었는데 용인과 관련된 사자성어가 있죠? 그거는 저기 뭐야. 사고용인, 생거진, 용인으로 간다. 춘천으로 그걸 가고 그것은 용인으로 간다고 그냥 내자로 딱 줄여서 얘기해 보세요. 사고용인. 생거진천 사거용인. 네, 생거, 진천, 진천. 사거, 용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용인은. 그러다 보니까 진천하고 용인하고 어떻게 가까이 붙어 있겠죠. 네. 여기 지도상으로는 가까이 붙어 있는 것으로 안 나오는데 실제로는 가까워요. 이게 이제 지도가 이게 대략해서 그려서 그런데 그래서 용인하고 진천하고는 가까워요. 진천은 도로는 무슨 도예요? 충청북도잖아요. 충청북도 진천. 아까 선수촌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진천. 진천에 있다고 했어요. 국가대표 선수촌이 원래는 어디 있었어요? 태릉 선수촌이었잖아요. 태릉 선수촌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진천으로. 진천으로 옮겼어요. 자, 그럼 태릉 선수촌은 몇 번이에요? 90. 네. 거기서 190. 누가 총 쏴요? 195번? 195번. 네, 195번이잖아요. 네, 공유가 거기서 총 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몇 번이라고요? 195번. 195번이에요. 예.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가지고 막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세포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활발하게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학습력을 늘려줄 수 있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초반에 경기도에 대한 거 이거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경기도 지역에 또 안 살고 이러다 보니까 또 지역도 넓고 해서 이거 몇 번 더 할 거예요. 예. 아무리 많이 해도 괜찮은 그런 곳이에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또 화요일 날 뵙고요. 제가 블로그를 좀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도 해주시고 또 이제 거기에 이제 클릭도 이렇게 해주시고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화요일 날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